안녕하세요. 약국기의 김약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위염에 걸렸다가 받은 처방약이 남았어요. 근데 이걸 다음 증상이 또 일어났을 때 먹어도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방약은 3일치 약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부터 다 드시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어쨌든 그 약은 개봉된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대부분 약이 다 안 먹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다 안 먹고 또 집에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또 약들이 집에 많이 남게 되고, 근데 남겨뒀었는데 다음에 아팠을 때 이거 먹어도 될까? 이게 궁금하신 건데, 기준을 두기는 해요. 뭐 알약은 또 2개월이다, 뭐 안약 같은 거는 1개월이다, 막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내보내긴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영양제 유통기한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개봉된 것들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시면 좋고, 불안하시면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러면 그런 처방약을 올바르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처방약은 기본적으로 상온 보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온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상온 보관해 주시고, 또 냉장 보관 약들은 꼭 냉장 보관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먹는 항생제 같은 경우에 아마 냉장 보관 많을 건데요. 아목시실린 계열의 의약품들, 그런 의약품들은 냉장 보관 꼭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보관에 또 중요한 게 습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봉지에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습기가 많이 묻게 되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온 보관은 상온 보관, 그리고 냉장 보관해야 될 건 냉장 보관해 주시고, 습하게 있는 약들은 좀 습하지 않은 곳에 두시는 것, 그리고 직사광선도 피하는 게 좋죠. 만약에 약이 습기를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 있나요? 약이 이제 습기를 먹고, 습기에 약한 약들은 녹기도 하고요. 상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크죠. 어떤 이제 PTP 약들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굉장히 약한 것들은 녹아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보관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뭐 이제 만성질환 약이나 위장약 같은 경우에 장기로 처방하실 경우에 PTP라든지 그렇게 받으실 텐데, 그 형태 그대로 상온 보관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보관하더라도 사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약품에 변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혈압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먹는 이제 만성 질환 환자가 이제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게 되면 막 특별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있나요? 특별한 부작용은 사실 없을 가능성이 크고, 약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 약의 효과를 위해서 먹는 약인데, 너무 오래된 약이거나 유효 성분이 없어졌을 경우에 약효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영양제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유효 성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너무 오래되지 않는 이상 심각한 부작용은 아마 있을 확률이 작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받으신 대로 약을 드시고, 또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새 약을 받아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사실 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저는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방법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기약이 맨날 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버려야 되나요? 감기약 같은 경우, 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냥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도 되고 또 몸에 축적도 될 수 있고 되게 안 좋은 영양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버리거나 아니면 약국에도 버릴 수 있고, 뭐 요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지자체 수거 공간을 마련해서 두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이런 데 뭐 버리지 마시고 그쪽을 통해서 버리셔야 환경도 보호하고 이후의 세대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약국 할 때 수거약들을 그때 이제 약국에서 받는 사업들을 그때 초기에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저도 뭣도 모르고 약국으로 약 가져 뭐 오시는 분들 받아주고 그랬어요. 제 경우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약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창고에서 진짜 한 부분을 막 폐의약품으로 찾던 경우가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폐의약품이 약사한테 떠넘겨지는, 그리고 저희도 공간도 없는데 그랬던 좀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도 약국 같은 데서 아마 안 받으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원래 이제 버리실 때 포장을 다 제거해야 되고, 알약은 알약끼리, 시럽은 또 시럽제끼리 이렇게 정리해서 원래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막 그냥 받은 그대로 가져와서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게 되고, 그러면 사실 약국에서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장 같이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국에서 그거를 안 받으려는 경우가 아마 좀 있으실 거예요. 이 관리도 조금 어쨌든 지자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셔야,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받겠지만 약국이나 다른 곳에 좀 도움으로 효율적으로 잘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나라가 잘못하고 있네요. 나라가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했을 때는 그게 좀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좀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듣기에는 약사들 사이에서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자체마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절대 뭐 나라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처방약 다시 먹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마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유통기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프지 않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먹었다가 혹시 부작용이나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릴 곳에 버리시고, 새로운 증상이 있을 때는 또 새로운 약으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